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피아 벤크로프트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온 이유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제 처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으로 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스위스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미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한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에서의 안정된 삶이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큰 도전과 경험을 원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와 자극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한 환대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한 제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있었기에 이만한 삶은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제가 스위스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스위스를 떠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연애를 하고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승낙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맞추었죠. 신혼생활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감사하게도 아이가 어렵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임산부들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런 일을 겪었죠. 뱃속 아기는 10달 동안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일지를 상상할 뿐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아기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의 임무는 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서 어느 날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울기 시작했죠. 특히 밤에는 더 심하게 울었어요. 저희는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지 못했어요. 열도 없었고 감기 같은 증상도 없었죠. 저도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남편과 저는 잠도 잘 자지 못했죠. 울음소리를 듣고는 아기를 달래야 했으니까요. 또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기가 울 때의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약 2주가 지나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일어나서 아기를 보니 놀랐어요. 아기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핏방울이 맺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어서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아기의 손에는 손사개가 빠져 있었고 손에 핏방울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아기가 손사개를 빼고 얼굴을 긁은 거였어요.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토피라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아토피라는 병명을 듣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본 병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토피는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중요한 난치병 중 하나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기 때 아토피가 생겨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아기의 아토피를 낫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피부에 바르는 약들을 받아왔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옷이든 음식이든 아기가 피부와 몸에 좋을 것들로 싹 바꾸었어요. 희망을 갖고 우리 아기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 아기가 걸린 아토피는 다른 아기들의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로 우리 아기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셨어요. 소아과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아토피 환자를 보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기가 보신 아기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라고 하셨어요. 우선 우리 아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토피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가려움인데 그 증상은 특히 밤에 더 심해졌어요. 당연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와 비슷한 돌의개월수의 다른 아기들과는 달라졌어요. 다른 아기들은 생후 100일을 넘기고 수면 시간이 점점 정해지고 갔는데 우리 아기는 그러지 못했죠. 수면 밸런스가 무너지니 아기도 피곤해졌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 덜한 낮 시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울기 일쑤였죠. 저와 남편도 아기를 달래고 재우느라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서 우리 아기가 편하게 잠들기를 기도할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아토피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한답니다. 우리 아기는 그 당시 또래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 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시중에 파는 분유를 기본으로 했지만 아기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온갖 종류의 분유를 다 찾아다 사 먹여 보았어요.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유럽의 분유를 주문해서 먹여보기도 했죠. 하지만 먹인 후에는 몇 시간이지 않아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곤 했어요. 알레르기 증상이 시간 안으로도 바로 나타났어요. 어떤 분유는 먹인 후 1시간도 안 돼서 증상이 나타나곤 했어요. 팔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얼굴에도 증상이 나타났죠. 아기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울어서 저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렇게 먹이는 것에 조심스럽고 먹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몸무게도 덜 늘었고 체구도 크지 않았어요. 물론 외모적인 면에서 키가 작다고 따지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귀여운 존재니까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집의 아기들과 비교할 때 우리 아기는 항상 몸무게도 덜 나가고 체구도 작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이었어요. 키나 몸무게만이 아니라 다른 성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아기 스스로의 고통이 있었어요. 저는 아토피에 걸린 적이 없어서 우리 아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말 못하는 아기라도 눈에 띄는 건 있죠. 온몸이 빨개지고 반점이 돋을 때마다 우리 아기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아기가 얼굴을 긁지 않도록 항상 손싸개를 해두었고 손톱도 항상 짧게 다듬어 두었어요. 그래도 손이 막히니까 긁을 수는 없는데 피부는 가렵고 아기는 매일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긁어서 상처가 생기면 더 심해지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를 알 수 없었던 그를 싸두었는데도 어떻게든 자기가 벗어버리고 긁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연약하고 예민한 피부인데 그걸 긁어버리니까 쉽게 상처가 났어요. 얼굴에 맺힌 핏방울을 닦을 때면 차라리 내가 이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엄마로서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잘못해서 아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많은 나라를 오가며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으로 갈 때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비행기 안에서도 가려워서 울었으니까 다른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면서 아기를 달랬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번 병원에서는 우리 아기를 치료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 다른 대답을 주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아기의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약도 먹여보았고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로션도 다 발라보았죠. 그렇지만 어떤 로션 하나가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켜버렸어요. 그 이후로 로션도 함부로 바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심할 때는 예쁜 우리 아기 얼굴에 진물이 흐를 때도 있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기의 첫 생일이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중학교 동창이 집에 놀러 왔죠. 그 친구가 바로 저와 한국을 연결시켜준 친구예요. 친구는 이미 저와 우리 아기의 상태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사왔어. 아기한테 발라봐.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선물을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아기들용 로션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병이 있는 아기들에게 좋대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들 로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당시 희망을 거의 놓아버리다시피 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함부로 로션도 못 바를 것 같았고요. 그러나 친구는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한국이 화장품 강국인 건 들어본 적 있지? 나 믿고 한 번만 발라봐.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나서 저녁 아기를 씻기고 빨개지고 진물은 피부에 친구가 사다 준 로션을 발라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밤에 가려움 증상이 심해져 울던 아기가 울지 않았어요. 피부도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았고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기도 가렵지 않은 것이 신기했는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잠을 자려고 안 하더라고요. 아기 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고생으로 빨개져 있기는 했지만 가려움 증상이 나올 때와 달랐어요. 반점도 없고 뜨겁게 열이 오르지도 않았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온 그 로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던 병이었어요.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처방받아서 바르고 먹여도 낫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로션을 발라준 것만으로도 가려움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수시로 아기의 몸에 로션을 발라주었어요. 증상이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려움 증상만큼은 좋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렵지 않으니 긁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로 인해 피부가 상하는 증세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조심해야 했고 햇빛이나 물을 닿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로션의 힘으로 우리 아기는 가려움의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션의 공급이 끊겨서 우리 아기의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이에 대해 친구에게 연락해서 로션을 다시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정말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로션을 사오기로 마음먹었죠. 들으시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로션 사러 한국까지 가냐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되어준 것이 바로 그 한국 로션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한국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제일 먼저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한국의 직원들이 정말 너무 친절했어요. 공항에서는 예약한 호텔까지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알려주었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나오자마자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역시 너무 상냥한 호텔 직원이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바로 근처 화장품 가게로 갈 수 있었죠. 가게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로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직원은 빠르게 어떤 로션인지 파악하고 꺼내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아기가 이 로션만 있다면 가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 했어요. 마음이 급했기에 계산을 마치자마자 직원에게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봤죠. 화장실로 가서 아기 몸에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나온 저와 만난 남편의 손에는 쇼핑백이 더 들려 있었어요. 아기 로션 말고는 아무것도 산 게 없어서 저는 궁금해하며 남편에게 이게 다 뭐야? 라고 물었죠. 남편은 화장품 가게 직원이 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직원이 아기가 아토피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본인도 자녀가 아기 시절에 심한 아토피에 시달렸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직원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약과 병원 치료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가 있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아토피는 환경병과 같다고 말이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아기용 로션 중에는 친환경 제품이 많아서 꾸준히 발라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직원은 자신의 아이가 효과를 보았던 로션을 몇 개 더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몇 개는 계산했지만 직원이 몇 개는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직원이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기가 그 로션을 써서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상관없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도 알던 사람처럼 마음 아파해 주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봤지만 그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프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나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길게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아픈 아기를 돌보고 치료를 위해 돌아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행 비슷한 시간이라도 가져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3주는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주 동안 첫날 사온 로션을 번갈아가며 아기에게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 한국의 소아과를 찾아가 보기도 했죠. 한국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아기를 돌봐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지요. 스위스의 의사들은 전부 다 우리 아기가 낳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한국 의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증상이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심한 것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잘 관리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 부부에게 희망을 주셨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 씻기는 물의 온도부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전부 바꿨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추천 제품들을 최대한 구해서 스위스로 돌아왔죠. 아기가 입는 옷 재질부터 집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모두 변화를 주었어요. 놀랍게도 아기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밝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음식량도 늘었어요. 몇 가지 이유식 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약해졌거든요. 한국에서 구한 로션과 제품들이 모두 다 떨어질 때쯤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기에게 맞는 제품과 환경은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를 맡기고 싶었어요. 스위스의 의사들은 우리 아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희망적인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기를 치료해 주시길 원했어요. 저희 부부는 몇 달의 고민 끝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의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어서 그곳으로 정근 신청을 했죠. 허가를 받고 나서는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현재 1년째 거주 중이에요. 우리 아기는 지금 어떠냐고요? 여전히 음식 조심해야 하고 아직은 또래 아기들 중에서는 작은 체구이지만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어요. 피부도 점점 밝아지고 밤에 가려움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아직은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한국 친구들이 있는 유치원에 보낼까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선 저와 남편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만난 화장품 가게 직원이 너무나 친절했어요. 그래서 정식 이민 온 첫날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죠. 이민 왔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살게 된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동네 주민들이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에도 더 친해져서 아토피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아기의 전담 의사로 돌봐주시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약이나 기계적인 치료는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우리 아기에게 좋은 쪽으로 치료와 약을 안내해 주셨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건 다 의사 선생님 덕분이 다름없어요.
무엇보다 진료 갈 때마다 항상 정말 잘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스위스에서 아기 걱정하고 울며 힘들던 시간이 한국에 와서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제 1년 살았지만 저에게는 두 번째 고향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아기를 살려준 나라인걸요. 사람들은 가끔 스위스가 더 좋지 않냐고 그러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당분간은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